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도파민이 너무 넘쳐서 포모가 자동으로 오게 만드는 ETF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5만원이 15만원 됐거든요.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에서 세계 1위고요 D램 부문에서 세계 2위입니다. 자, 두 번째 주력 포트폴리오는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D램 세계 1위, HBM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80만원까지 간 하이닉스입니다. 자, 세 번째 포트폴리오로 정점을 찍는데요. HBM 미국 1위입니다. 그리고 D램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 보시면 D램 1, 2, 3위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론입니다. 100불에서 40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이 세 개 종목을 한꺼번에 투자한 ETF가 바로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입니다. 플러스는 한화 자산 운용이거든요. 이런 좋은 컨셉을 갖고도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두 번째에 있지만, 먼저 수익률부터 살펴보면은 한 달 동안에 28%고요 3개월 동안 55%, 1년 동안에 100%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장일이 2022년이거든요.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하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유동성을 축소시키겠다,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던 때였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그 흐름을 탄 ETF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자, 그 당시에 나온 ETF다라는 것이 솔직히 저는 더 놀랍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 2290억이고요. 상장일 2022년입니다. 보수 0.5%, 세긴 하지만 198%에 비하면은 1년 동안 0.5%는 사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살펴보면은요, 고배당주도 그렇고 위클리 커버드 콜도 그렇고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 선택지를 좀 좁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눈에 띄게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숙제를 좀 줄여줬다. 그러면서 세계 3위 마이크론까지 같이 넣으면서 아예 이 D램 쪽에서는 우리가 먹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대장 자주 나오잖아요.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 있는 ASML과 램 리서치, 그리고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검사 장비 클라 들어가 있거든요. 자, 나머지 국내 주식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어떤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몇 가지 인사이트를 더 가지고 왔는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1, 2, 3위거든요. 마켓시어가 MS잖아요. 3분기까지 보면 33%, 32% 원투펀치 대단합니다. 마이크론 25%, 거의 뭐 나머지는 미미하다 싶을 정도로 1, 2, 3위가 시장을 제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하이닉스가 HBM에서 세계 점유율이 60%대를 넘어가면서 세계 원탑인데요. AI 가속기 옆에서 이제 붙는 초고속 범용 병렬형 메모리가 주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HBM이 워낙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이 HBM만 생산하다 보니까 이 D램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DDR5 최신형 메모리가 원래 6만 원 정도 16기가 기준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40만 원, 50만 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메모리 이 좋은 컴퓨터를 살 때 돈을 되게 많이 주고 샀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였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 부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을 1, 2, 3위가 다 싹 쓸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전반적으로 이 AI 사이클이 되게 재밌는데요. 처음에 이제 GPU가 불을 붙이고 소프트웨어가 그 다음 이제 시장을 받쳐주면서 결국 소프트웨어의 한계가 결국 전력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서 좀 더 전력을 덜 소모하는 GPU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더 효율이 높은 GPU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구글의 TPU 아시죠? 그 다음에 아마존도 트레이니엄이라는 자체 가속기 GPU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HBM 반도체거든요. 그러면서 HBM과 D램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이 3사가 시장을 거의 3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결국엔 하드웨어 사이클에서 이 메모리 사이클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메모리 3사에 집중하는 컨셉이긴 한데, 이 AI 사이클에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22년 9월 달에 상장한 ETF거든요. 이때 당시에 스파이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22년 9월이 요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가 폭락하고 유동성 풀면서 이제 인플레 막 나오면서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긴축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공포가 몰려오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때 하반기에
반도체 이 사이클을 보면은 삼성이나 인텔, 퀄컴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회사들이 실제 꺾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나온 게 플러스는 약간 좀 뭔가 인사이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장기 보유하면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주는 플러스 고배당주도 그렇고요. 하여튼 최악의 상황에서 상장했고 이제 막 올라오는데 아직도 2,200억밖에 시가총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장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 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는 컨셉은 솔직히 한 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공부하는 숙제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저처럼 포모가 온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을 타긴 합니다. 한 번 꺾이면 확 꺾이긴 하는데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는 뭐 재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PC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AI 가속기에 옆에 딱 붙어가지고 HBM이나 DRAM, 낸드 플래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산업의 밑바닥을 잘 받쳐주는 어떤 재고 자산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사이클이 반드시 온다라는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장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저처럼 지금 들어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표준 편차를 갖고 왔습니다. 표준 편차는 이 하나와 원래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거든요. 여기 보면 3.2%예요. 표준 편차. 하루의 변동폭이 대부분은 플러스 3% 혹은 마이너스 3%의 변동폭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씩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의 평균적인 범위를 벗어날 때만 매수를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시고, 그러니까 쌀 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쌀 때라는 기준이 3.2%다라는 요 통계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처럼 요거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담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한테 저처럼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